탈직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 생활비 마련을 해야겠다. 순투자금 2,350만 원으로 265만 원에 월세를 받는 135.2%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고 세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전 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멀리까지 이 세한쌤이 온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요, 이 다가구 건물주가 된 낙찰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왔습니다. 순투자금이요 2,350만 원으로 매월 265만 원의 월세를 받는 이 실화를 만드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 낙찰자가 탄생했습니다. 박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 외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보여요. 5년차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고요. 다중주택이라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데요. 하지만 이 부근에는요, 또 도보로 이용하는 직장인 수요와 대학생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자, 대전 동구는요,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의 굉장히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또 핵심 포인트죠.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입구가 다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다가구 물건은 실전반 수업 때 제가 추천한 물건인데요. 임장시 이 오르막길이 너무 경사도가 높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와봤더니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진보다는 경사도가 너무 완만합니다. 네, 그리고 골목이 다소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들과 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 수요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낌을 현장에 와서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가구 건물주가 된 낙찰자분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물건의 정보와 실제로 들어간 금액,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월세는 어떻게 맞췄고 월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의 건물을 살펴보면서 제가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오픈! 열렸습니다. 와, 건물을 아기자기하게 외관상으로는 꾸며놨는데 안에 들어오니까는 또 굉장히 커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르게 복도도 크고, 이거 보세요. 복도가 이렇게 제가 지나가도 2명, 3명이 지나가도 넓습니다. 그리고 1층은 하나, 2개, 3개, 4개, 4개의 호수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미 임차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올라가 볼게요. 복도가 너무 깨끗하죠.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샤시도 거의 새 거예요, 새 거. 네. 2층도 꽤 넓고요.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눅눅한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3층 올라와 봤는데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이렇게 해서 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4가구. 12개 호수와 위에 쓰리룸 하나 해가지고 총 13개 호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빈방 2개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수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기 문이 하나 있네요.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화장실, 욕실이네요. 욕실에도 향기가 되게 좋고, 와, 이 타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와, 그냥 좁은 곳에다가 오목조목 잘 넣어놨고, 저도 20대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런 원룸에 살아봤거든요. 이 정도면 대궐입니다, 대궐. 네, 와, 저는 되게 노후된 그런 다가구 건물의 원룸 월세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500에 40, 500에 50, 이렇게 월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제 월세가 높아졌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전이죠. 대전이기 때문에 월세가 그 예전에 서울 월세 임대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인가요? 여기가 방인가요? 아닙니다. 거실이죠, 거실. 저도 원룸을 그때 구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주방과 이 방에 분리가 되는 거, 문이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좀 찾았어요. 냄새나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여기 분리형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쵸? 미닫이 문 딱 돼가지고 분리형에다가
거실이 좁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원룸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옷장까지 풀옵션이에요. 수납장까지 풀옵션. 여기 인터폰도 되고요. 자, 네. 쫙 돌려보시면 간접등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막 허술하지가 않아요. 제가 빌라든 다가구든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막 날로 지은 것들이 있어요. 막 날리게 지은 것들, 막 대충대충 지어가지고 그냥 팔기 바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건물 상태를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이 하나 있죠. 문 앞에 보니까 여기 에어컨. 자, 우리가 원룸에 있으면서 이런 옵션에서 에어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와, 여기가 이제 아늑한 침실입니다. 방이에요. 그러니까 1.5룸인 거예요, 이 방이. 1.5룸이 아직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침대도 거의 다 새 건데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구입한 게 없어요. 우리 이 낙찰자분이, 사랑하는 소행님, 낙찰자 건물주분이 정말 횡재하셨어요. 하나도 구입한 게 없어요. 수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TV장,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또 다른 방인가? 열어봤더니 세탁기가요. 세상에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네요. 세탁기가 커요. 웬만한 이불 빨래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들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임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돈 조금 들여가지고 월세 많이 받고 싶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보다 뭔가 혜택이 더 많은 그런 집에 계약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벽지도 뭐 그냥 화이트로 확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 있게끔 젊은 감성으로 맞춰서 그레이와 블랙과 화이트 해가지고 세 가지의 색깔을 이렇게 잘 혼합해서 되게 또 시각적으로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옆방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방에 들어와 봤더니 여기 짐이 좀 있네요. 누가 살고 계신가 봐요. 바로 우리 이 건물주가 되신 낙찰자분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처리하려고 와서 잠깐 여기에 이제 묵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다가구를 좀 낙찰을 받다 보면은 뭐 계약을 또 연달아서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빈 방에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여기 소파까지 있고요. 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까 옆에 방은 좀 이렇게 방이 꺾여 들어갔다면 여기는 이제 일자로 해서 바로 거실,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넓죠. 와. 네, 여러분, 방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물건의 정보를 제가 좀 드리자면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토지 면적은 66평, 건물 면적은 97평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이요. 7억 4,266만 9,830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5억 1,986만 9천 원의 최저가의 물건이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금액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헉? 비싸구나. 역시 다가구라서 비싸. 예, 다가구는 비쌉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 이 물건에 낙찰받은 주인공께서 얼마의 대출을 받았고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임대를 마쳤을 때 수익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다가구는요, 13개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이 4개, 1.5룸이 8개이고요. 3룸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의 임대료는요, 300에 35만원. 자, 1.5룸의 임대료는요, 500에 45만원. 그리고 3룸은 1000에 100만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낙찰가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등록세 내야 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 하죠. 2%로 제가 잡아봤을 때 한 1140만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이 들고요. 대출은 87% 받았습니다. 예, 신탁 대출로 대출을 받았고요. 87% 낙찰가 대비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4억 9,59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이율이요.
대해서 6.9%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한 달 내야 되는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2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원룸, 1.5룸, 3룸 해서 총 임대료를 다 받았을 때 보증금은 6,200만 원에 제가 월세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비어있는 방들이 뭐 5만 원 정도는 또 깎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5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50만 원 잡았습니다. 관리비 포함하지 않은 월세 비용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초기 투자금이요 8,550만 원이 들어가는데 6,20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순 투자금은 2,350만 원이고요. 550만 원 월세에서 이자 285만 원을 내야 되죠. 내야 되면 순수하게 내 통장에 남는 금액은 265만 원입니다. 와,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물론 이걸 관리하고 물론 처음에 낙찰받아서 명도도 해야 되고 뭐 다소 수리도 해야 되고 임대도 내야 되고 이런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솔직히 이 정도 노력 이상은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풀 세팅을 해놓기 전까지만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 265만 원의 순소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률을 제가 따져봤는데요. 135.2%예요. 135.2%. 어디 가서 우리 순투자금 2,350만 원으로 135.2%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진짜 이 용기에 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이세연쌤이 항상 소액이지만 우리가 일단 해보자.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해보자라고 했던 이 실천을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자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6.9%인데. 근데 오히려 이자가 떨어졌어요. 이율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6.9%에서 6.3%로 하향 조정이 돼서요. 더 이자를 내는 금액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는요, 대전 복합터미널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뭐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거기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런 직장인 수요와 또 한남대학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 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임대를 앞으로도 맞추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가구 건물을 낙찰받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냥 브리핑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댓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네다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든 객실이 만실로 12개월로 굴렀을 때 수익이고 부동산 복비, 세금 등도 빼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 3천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번다는 계산은 다소 설명에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관리비는 별도로 내고 있고 관리 업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고요. 임대료는 임대를 맞출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살고 나가고 한 달 살고 나가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비용들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수리비용. 자,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을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수리비가 들지 않았고요. 입주 청소, 우리 낙찰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입주 청소하고 방 2개 부분적으로 그냥 벽지 도배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18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18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 이제 방수가 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거까지 방수까지 하면은 총 한 5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려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그런 부분 다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을까? 왜 비용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 정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네요. 이런 집은 룸 채우기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룸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또한 수리비, 세금 등 계산 안 한 게 너무 많네요. 이런 집 잘못 잡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어머, 폐가 망신할 집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직접 다 조사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신 거죠. 여기에 시세는 저는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가 상승이 있으면 좀 더 오르겠죠. 그리고 10년 이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좋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일 때에는 분명히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만한 수익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거보다 5년, 7년 정도 연식이 더 오래된 것들도요. 6억 후반대, 7억 초반대 이렇게까지 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염려스럽게 남겨주신 부분 제가 답변해 드렸고요. 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버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가구를 낙찰받았을 때는 3개월치 월세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1년치 비용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 비용이 무섭고 겁이 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조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해보면서 돈을 벌어본다면 여기에서 배우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영상과 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짠! 네, 건물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 물건을 제가 수업 때 추천 물건으로 했었는데요. 수업 때 했던 것보다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 물건은 어떻게 낙찰받게 되셨어요? 제가 퇴직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요. 퇴직하셨구나. 그래서 당장 이제 월 급여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네. 생활비를 당장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생활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다가구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가구 쪽을 검색을 많이 했고요. 조사도 많이 했고 네네. 그런 걸 알게 돼서 배포옥선 덕분에 네. 적극적으로 많이 조사를 했고요. 네. 뭐 요거 하나 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 뭐 폐차도 많이 했고 그래요. 그래서 운 좋게 대전에 있는 걸 낙찰받게 됐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모습이 또 너무 멋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다가구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사전에 미리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낙찰가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네네. 대출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셨다라는 이런 꿀팁을 좀 주셨고요.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확신도 있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전세를 받고 뭐 보증을 받으면 다시 회수가 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진짜 소액을 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다가구 건물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우리 월세 모닝콜 세연쌤 사랑하는 소희님들 또 계세요. 시청자분들. 네. 그분들에게 좀 용기 있는 한마디, 같은 소희님으로서 용기 있는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내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입찰해가지고 한 번에 낙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 이 물건뿐만 아니라 요 전에도 낙찰받은 건수가 좀 있으시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힘 얻으셨나요? 자, 우리 건물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